가는 케이스도 봐서 그냥 나는 내가 그릇이 크지 않으니까 없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김성수 선생님 형제도 예전이니까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든든한 예. 존재인가요? 제가 팔남매 장남. 장남. 그 형제가 많은 것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제가 나쁜 점부터 나쁜 점이 아니고 내가 형제들 때문에 아주 좀 부담을 많이 마음 고생을 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시골서 군산에서 이제 올라와서 평생 농사만 짓는 우리 부모님 밑에서 팔남매 장남이니까 정말 옛날 시골에서 이 농사 지어가지고 대학 보내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대학 가르칠 수는 없고 장남 하나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저놈이 어떻게 이제 지 동생을 다 꾸려나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다 그렇게들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네 형만 대학교 간다. 술 한잔 드시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형만 오빠만 대학교 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 올라가서 뚝 떨어졌네. 어머, 어떻게. 동네 회의를 해가지고 재수를 해서 대학교를 들어가라. 근데 한 번 떨어진 놈이 두 번 안 떨어집니까? 어떡해. 아니 또 떨어진 게 아니고 또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같은 그 재수하는 친구가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간대요. 그래서 뭐? 그래,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간대. 옆에 있는데 니도 갈래? 그래? 따 같이 사진 찍고 갔어요. 따라간 친구가 봤죠. 근데 하여튼 얘기하면 좀 긴데 우리 이순재 선배님이 나를 뽑았어요. 약장수, 뱀장수, 약장수를 했는데 이게 너무 그때 이 손 요거 막 하니까 이거.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다르시네. 벌써 소리가. 이거 소리 나는 거 그래, 다르지. 한번 이거. 이거는 진짜 창도 뭐 노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맞아요. 이산저산 난 소리가 안 나. 꽃 가만히 계시봐. 꽃이 피니 어쩜 저렇게 되지? 그래가지고 탤런트가 그게. 그래가지고 팔고 뱀 탤런트를 하면서 이제 장가는 좀 가야 되겠는데 지금 같이 사는 사람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장인 장모 되실 분한테 인사를 따고 형제가 몇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떡하지? 팔남매 가슴이 털크덩하더라고. 그래서 몇이라고 그러다 삼남매라고 정도. 나머지는 없애면 어떡해. 없앨 사람 있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을. 너무 없애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엉기역결에 근데 형제는 몇이나 되나? 나도 모르게 팔남매. 멈춰 스톱. 방심한 사이에 올 스톱 갑자기. 얼굴이 갑자기 변하시면서 안 돼. 아주 그냥 심각하게 안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나요? 그러니까 맏며느리니까. 얼마나 셋째 딸, 응? 밥도 잘 못 오는 셋째 딸인데 팔남매 장남 며느리는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라. 말리게 되면은 그 정이 더 붙는 거예요.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 죽기 살기로, 딸내미가 죽는다는데 에이 죽으려면 가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정말 그 형제들 많은 것 때문에 정말 결혼을 못할 뻔한. 근데 정말 좋은 점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팔남매 있으니까 너무너무 그 전에 든든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동네에서 내 동생들을 누가 건드리지를 못해. 마늘에 누가 때렸다. 8명이. 전부 다 가가지고 나와. 근데 이놈들이 그냥 점점 커가지고 막내가 부모님을 다 모시고 막내가 내가 해야 할 제사까지 다 모시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7번, 8번 그냥 장사하다가 망했던 둘째 동생이 잘 돼가지고 이 동생이 다 하는 거야 이제는. 정말 형제가 많으면 그 중에 하나가 틀림없이 잘 됩니다. 야, 박수가 나오네. 절로 가는 성공했어. 김지숙 마담님도 장녀시잖아요. 그때 말씀하셨는데. 동생도 아니 저는 장녀는 아닌데 동생들 다 이렇게 하셨다고.
이제 3남 3녀예요. 그 셋째예요. 셋째세요? 셋째인데 그 형제간에 돈이 결부가 되면 좀 피곤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안에 굉장히 순수하고 아주 열정적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사업을 굉장히 제가 알기만 해도 한 3, 40번은 사업을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가족이니까 도와주고 또 없으니까 도와주고 어려우니까 도와주고 내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 도와주고 이랬는데 10번 중에 2번 안 도와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말다툼이 되고 싸움도 되고 장시간 안 보게도 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다 하면서도 도와줬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는데 도와달라고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과연 도와줄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럴까? 동생한테 그래야 되나? 아니면 내가한테 늘 도움을 받던 사람한테 그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든 걸 나 혼자 해결을 하고 정작 필요할 땐 아무한테 도움을 못 받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서운해요. 정말. 마음도 아프고 되게 서운한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집이 주택에 이제 최근에 살게 됐는데 수도가 터진 모양이에요. 거기는 서울이 15도일 때 거기가 22도였어요. 영하 22도. 근데 그 혼자 있으니까 추우니까 안 나왔잖아요. 집안에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여행 갔다 온 뒤라서 집안에서 할 일이 많았어. 근데 옆집에서 문을 두들기는데 이 집에 수도가 엊그저께인가 며칠 전부터 계속 소리가 났다는 거야. 그러면 물폭탄이잖아요. 계속 물이 터졌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날은 일요일 아침인 거예요. 진짜 형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 진짜요? 나 지금 사진 찍어봐. 이런 고리가 없는데 이게 터졌는데 물은 계속 나오고 이게 며칠 됐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형제 3명이 쫙 부러져가지고 그걸 다 수소문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해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다네요. 내가 쓴 게 아니라 물폭탄 맞은 걸 수도국에 연락을 하면 그거를 이렇게 보전을 받죠. 네네 그렇게 해줘. 나 그거 모르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결해 주는데 그래 이런 게 또 형제고 가족인 거지라는 생각에 그동안 서운한 게 또 싹 다 그 저 물 씻은 듯이 그냥 싹 내려가더라고. 잘 터졌네요. 오늘은 얘기만 하면 계속 박수가 쳐. 계속 오늘 박수가 나오네. 분위기가, 예. 저는 이제 남동생이 유전자가 굉장히 또 이제 좀 다르잖아요. 예. 크구만. 그래서 SNS에 정말 모델. 너무 잘생겼어요. 모델, 제가 모델. 봐도. 키가 크고 신장 확인 이런 건 해봤어? 다 했죠. 저 의구심이 생기니까 엄마도 낳아놓고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해서 했는데 동생 덕을 보는 게 일체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저 일반 학교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그때 또 쇼트랙을 했으니까 운동하니까 더 매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동생이 정말 그때 엄마가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복권에 당첨되면 엄마에게 탕수육 대짜를 사드리고 자기는 떠나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치졸하고 돈을 너무 안 쓰고 달달 떨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에겐 돈을 퍼주는 정말 어리석고 정신을 못 차리는 동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연락을 거의 정말 안 하고 지내거든요. 서울 상경을 먼저 했지만 근데 최근 들어 이제 제가 또 SNS에 올렸는데 그래도 자식된 도리의 역할을 주고 싶었어요. 저는 동생한테. 그래서 야 연말이고 이제 회를 엄마랑 인천 가서 회를 먹으면서 엄마 가방을 하나 사드리고 싶다. 그러니 너가 돈을 좀 보태라. 정말 그거를 제가 무슨 막 받을 돈 있는 것처럼 쩔쩔매면서 정말 뒷공문 쫓아다니고 계속 연락하고 해서 20만 원을 받았어요. 정말로. 잘했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딱 안겨드리면서 정말 그 또 제가 아는 사장님 바닷가에 막 뷰 좋고 그러면서 회를 먹으면서 엄마도 참 그러시죠. 그냥 저희가 보태서 샀습니다 하면 되는데 유성이는 얼마 보탰니? 라고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얘가 또 허세가 있어요. 어머니 가방에 이렇게 있으면 뭐 합니까? 안고 다닐 수 없죠. 손잡이 부분 제가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가져가 가방끈! 하면서 가방끈만 던져서
지금 아직까지도 덩그러니 본체만. 진짜?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연결할 수 이 있는 그 연결해서 끈만. 이거, 예. 그거를 엄마는 가방만 갖고 있고 자기 엄마도 오기가 있어가지고 그 돈 들어서 내가 그 손잡이 안 한다고. 그 동생이 또 그 손잡이를 갖고 그것도 있어. 왜 가져가니? 그걸 또 그러면 엄마 아니에요. 이렇게 해줘야지. 걔 20만 원 제가 보탠 거기 때문에 갖고 갔고 돈을 더 드리지. 아 돈이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네.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직까지 아직 그 그 끈을 가방 못 찾고. 끈을 든 채 전화를 받지 않고 잠수 상태. 보고 있으면 와라. 끈 들고 와라. 네, 엄마가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와라. 가족의 끈이네, 가족의 끈. 끈이, 끈이 끊겼어요, 지금. 예. 저 박수만 나오겠네. 아. 사실 또 부모님들이 계실 때는 부모님 눈치도 보고 아니면 부모님이 이렇게 또 다스려 주니까 문제가 네. 없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은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는 약간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좀 봤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팍 하고 그동안 참았던 게 부모님이 안 계시면서 뭐 나오면서 싸움이 됐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나요?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싸우는 싸움은 경우도 아니고. 많고.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제 그 형제들 중에 제일 맞이가 부담이 그때부터는 좀 오죠. 아, 부모 역할. 네. 부모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꼭 그 정도는 아닌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생이 밑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촌 동생도 있어요. 형제들은 많아요. 근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저보다 한 15년쯤 10년쯤 아래 되는 그 사촌 동생인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갔어요. 대학 갔는데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서울대학을 갔어요. 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친구가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행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행시를 봐야 되는데 집안은 넉넉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행시가 잘못 안 되면 정말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자리가. 그래서 나는 네가 좀 안전하게 사법시험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그 사법시험이 되면 변호사도 되고 그게 좀 뭐 양승 아시니까 갈 곳이 좀 선택지도 많고 돈벌이 하는 방법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라고 권했어요. 걔 대학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러게 이게 말이 빛이 된 거예요, 이제. 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걔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3학년 때쯤 돼서 한번 시험을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봤는데 안 됐어요. 3학년 때 어렵어요. 쉽지 않죠. 전공도 그쪽도 아니고. 4학년 때 1차가 됐어요. 오, 잘. 근데 2차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얘가 대학원 2학년 때 시험을 봤는데 1차 되고 2차가 불합격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군대를 갔어요. 아버님이 안 계셔 일찍 돌아가셔 삼촌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 방위로 돼서 방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 시험 문제가 정답이 있네 없네 뭐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이겼어요. 떨어진 그 문제를 하나 더 정답이 2개가 돼서 그 시험이 되면서 걔가 합격 통지서를 거기 방위하고 있을 때 받은 거예요. 야, 한 문제 이야. 그 언제인가 봐요. 박수 받을 일이 오늘. 그런데 그때 마음의 부담을 덜 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 놈한테서 이제 그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야. 형, 나 합격했다는 거야. 세상에 내 아들 합격한 것처럼 기뻐. 내 아들 대학 뭐 아들도 어리기도 했지만 내가 대학 됐다는 것도 그렇게 안 좋았고 그다음에 아마 내 아들이나 딸이 나중에 대학 됐을 때도 그렇게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전화를 했더니 마누라가 아니 사촌 동생이 대학 그게 사실인 게 그렇게 좋아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부담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마음의 짐이. 네, 그 친구 뭐 지금 뭐 업계에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걔는 내 마음을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마음 졸였던 거를. 솔직한 얘기로 내가 마누라 이 자식 얘기를 하면 이제 얘가 그 떨어지면 안 되면 이제 내 머릿속에 대책이 뭐냐면 얘를 미국에 그 유학을 보내서 이제 공부는 쭉 한 게 있으니까 그 미국의 변호사 시험은 좀 학교만 다니면 로스쿨 가면 좀 한국보다는 그때는 사시가 아니니까 미국은 마누라 몰래 돈도 모으고. 아니 유학 비용을 이제 훔쳐서 통장에 넣어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돈이 굳었죠. 그 돈 어땠어요? 그 돈 마누라한테 줬지. 어머니 반지를 해드렸어야지. 아름다운 미담인데 이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도 부모님이 확실하게 좀 서열 정리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부모님들도 이렇게 헷갈려 하시던 거예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어도 돈 잘 버는 아들한테만 더 편애를 하거나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
그게 알량한 재산이라도 조금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각각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제 뭐 장남도 없으니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눕시다라고 놓고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야 뭐 막내가 제일 어려우니 좀 몰아주자고 나 먹을 만큼 살고 있잖아. 그러면 형제 남매의 의견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가. 네. 아니 당신은 받은 것도 없으면서 장남이라고 왜 이건 나눠줘야 돼? 라는 건 입만 반면에 또 사위도 또 간단치 않아요. 아니 왜 장녀라면서 장녀는 무리야? 뭐 이렇게 내다보면 본의 아니게 발로는 돈이 되지만 각각의 계산법이 너무너무 달라요. 맞아. 많이 달라요. 그때 정말 누군가가 이렇게 딱 하나 쥐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했을 때도 근거가 이시하면 되는데 그분도 돌아서면 또 마음이 바뀌고 그래갖고 안 돼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사 때건 명절 만날 때마다 항상 그 문제 갖고 그때 뭐 형님은 뭐 어느 땅 가져가셔갖고 우리 안 주고 뭐 야 그래도 네 땅은 올랐잖아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꼭 제 집안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예. 제사 때 만난 것까지 알게 되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이해가 가는 게 형제가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제 생각엔 그 형제가 만난 여자분들의 생각이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어머님이 굉장히 열혈투사기 때문에 일찍 사회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좀 유산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6등분을 했어요. 근데 이제 6등분을 하고도 또 한 형제가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나눠 가진 걸 해서 떼어서 다 그 친구를 몰아줬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나마 제일 많이 가져간 가족이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남자지. 아니 근데 그게 그 남자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응? 그 여자의 말을 들은 내 남자 오빠들이 아니 근데 이제 남동생이 근데 처음에 그렇게 그 단세포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거야. 당신이 외로우시거나 이제 아버님 생각이 나거나 뭐 어디 뭐 놀러 가시고 싶거나 좋은 일 있으면 장난만 찾으시고 그러셨는데 또 한 동생은 어머님 살아계실 적에 돈을 제일 많이 벌었던 동생이니까 자기가 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각자 계산법이 그나마 형제 안에서도 다른데 나는 남의 집 식구가 들어오니까 나눠 가지고 잘 우리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이렇게 또 나눠 가진 거에서 또 떼어서 형제 주고 야 우리 참 좋은 형제들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한 거에 비하면 적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사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면 내가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나중에 뭐가 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법이에요. 법대로 하는 거. 아니 근데 형제 간에 그런 걸 법대로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래서 이래서 사실은 상속 관련해서 재산 분할 이제 분쟁이 많이 나요. 근데 저도 상담을 해보면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 생각이 정말 다른 게 그 왜 이혼 소송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같은 부부 싸움을 했는데 둘이 기억이 달라요. 맞아. 정말 이렇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상속재산 분할 사건을 하면은 어떻게 한 부모님이 그렇게 했는데 각자 자식들이 서운하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기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받은 건 기억이 안 나. 이거를 그래서 그 상속재산 분할할 때 어머니 모피코트를 누가 가지고 올 것인가도 싸워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사준 거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상속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분분해서 나눠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서 같이 묻어드려야죠.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그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고성이 터지면서 복도가 그냥 싹 시끄러워질 때가 있는데 그게 상속재산 분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없는 자식들은 우애가 좋고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더 싸우고 있으면 있는 데 더 싸워서 평범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그래서 아니 그게 왜 없는 그러냐면은 집이 훨씬 우애가 더 좋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님의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둘째한테 뭘 더해주면 첫째는 뭐 둘째를 더 예뻐하는구나. 그럼. 둘째를 더 아끼시는구나. 이게 이제 켜켜이 쌓여 있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거를 이제 전부 다 터뜨리면서 확인하는 과정이 근데 필요한 나는 저는 이렇게 환자를 상담하다 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 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환불해드려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다 돈 문제예요. 맞습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형제 간의 문제도 좀 냉정하게 좀 판단하는 편이고 아버지 3년 동안 투병했을 때 간병 병원비 다 제가 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제가 나는 더 이상 이런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내가 다 내면서 생색을 안 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걸 좀 정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큰 소리를 못 치는 게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님도 이제 그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좀 살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집도 있고 뭐 좀 돈이 좀 남은 게 있잖아요. 상속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은 어머니가 사시니까 그냥 어머니의 이름을 상속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재산을 좀 정리해서 상속분을 정리를 하는데 우리 셋이에요. 누나 있고 나 있고 내 남동생 있는데 살림이 내가 제일 낫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집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발언권이 저만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둘로 나눠서 누나하고 동생하고 주고 나는 상속에 대해서는 아니 말도 안 꺼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직도 이제 건강하게 계시는데 살림이 또 조금씩 그래도 알뜰하게 모으고 그러니까 는단 말이에요. 집사람이 한마디 툭 해요. 뭐라고?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이제 변했구나, 아내 때문에. 아니, 그때는 말을 못했던 와이프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와이프도 결혼한 지 30년이 넘는 거예요. 그때는 결혼한 지 10년이 안 됐을 때고. 그러니까 30년 이상 한 집에 와서 사니까 이제 우리 집안 발언권이 생긴 사람이고 거죠. 발언권이 있는데 옛날 때 신혼 때 같이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처럼 이거는 동생하고 누나 주는 거야. 이 말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거는 형이 경제권을 다 아내한테 줬고 나는 경제권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도 아내가 22년 돼도 말하지 않아요. 아니, 30년 지나면 달라진대. 아니야. 그건 경제권 줘서 그런 거. 뭐 우리 집에서 이렇게 동생이니 어머니랑 뭐 이렇게 재산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집사람은 말없이 조용히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서 씩 웃고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제일 오래 산다는. 아, 내 거다. 이건 맞아요. 진짜 양소영 마담님 말이 맞아요. 모두가 다 각각의 세법인 거예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